전국 방방곡곡 특별한 책방을 홍보합니다. 오늘은 어떤 책방에 소식이 도착해 있을까요? 영화로운 아침, 영화로운 바다. 강릉 정동진 영화서점 이스트시내입니다. 이스트시내는 강릉 정동진리 바닷마을에 위치한 영화서점입니다. 영화 원작소설, 영화 에세이, 비평, 각본집 등 영화와 관련된 책들을 판매하고 있고 우리의 삶과 맞닿아 있는 환경이나 여성, 지역, 시집 등을 소개하는 독립서점입니다. 서점 공간에는 베이커리 카페도 함께 운영되고 있어 정동진 여행을 하며 즐길 수 있는 커피와 음료, 차, 와인 등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 공동체 상영회를 함께 기획하면서 책과 영화를 매개로 지역 안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자신의 마음과 감정을 들여다볼 수 있는 쉼의 경험을 제공하는 정동진 유일의 문화공간입니다. 이스트 시내는 빵 짓는 이루와 책과 영화를 고르는 승희 부부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8월 초에 열리는 정동진 독립영화제에 방문했다가 이곳 정동진리 마을에 반해 이주하게 된 우리는 어느새 4년차 강릉살이를 하며 매일 정동진의 아침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스트 시내는 정동진의 일출 시간에 맞춰 오픈하는 조조서점입니다. 정동진 동해바다에 떠오르는 아침 해를 보고 이스트 시내에 방문해 주시면 따뜻한 커피와 가꾸운 비건빵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스트 시내는 1인 여성을 위한 영화로운 스테이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점직이 부부가 살고 있는 2층 공간에서 1인실과 욕실을 단독으로 사용하고 거실과 주방을 공유합니다. 저녁 식사를 함께 먹으며 식구가 되기도 했다가 책과 영화를 만나는 시간은 또 혼자가 되기도 합니다. 일상의 이야기를 나누고 그 이야기와 연결된 영화를 추천해드리면서 나만의 영화를 보실 수 있도록 서점 공간을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강릉 정동진을 여행하는 1인 여행자분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쉼을 느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이스트 시내에서는 이스트 시내에서 아침을 이라는 정기 상영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주 주말과 월요일 아침 10시에 서점 큐레이터가 소개하는 한국 독립 단편 영화를 함께 보고 그날 직접 구워낸 비건빵과 커피를 마시며 영화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직 정동진 이스트 시내에서만 경험해 볼 수 있는 로컬 프로그램입니다. 책과 영화는 우리가 몰랐던 세상을 구경시켜주고 우리가 놓인 세상을 다시 보게 만듭니다. 또 비슷한 결의 사람들을 데려와 이야기를 나누게 해줍니다. 이스트 시내라는 공간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책과 영화를 통해 자기 자신의 감정을 알아채고 쉼을 느끼면서 각자의 영화로운 순간을 만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장의 소리 2부 엔잡러의 수다입니다. 본업인 글쓰기 외에 또 다른 직업을 갖고 있는 엔잡러 작가들을 모시고 작가들의 다채로운 직업 이야기, 일의 기쁨과 슬픔을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오늘은 유계영 시인님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 쓰는 유계영입니다. 네, 유계영 시인님 작가 소개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2010년 현대문학으로 등단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고요. 시집으로는 온갖 것들의 낫, 이제는 순수를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는 좀 어지러운가. 지금부터는 나의 입장이 있습니다. 산문집 꼭대기의 수줍음을 출간하셨고 이 밖에 많은 공저 작품들이 있습니다. 네, 시인님. 근황 먼저 여쭤볼까 하는데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네, 잘 지내고 있고요. 특별히 다른 건 없는데 요즘 저를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살 빠졌다고 느끼시나요? 늘 날씬했었어요. 아니,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이유랄 것은 강아지 산책을 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강아지를 한 마리 더 입양하셨어가지고 그러신 거죠? 멍줍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너무 텐션이 좋아가지고? 네, 에너지가 정말 끝이 없어서 제가 거기 맞추느라고 같이 좀 에너지를 발휘했더니 살이 조금 빠졌습니다. 기쁜 일이죠. 네. 저는 왜 옛날부터 제가 생각했던 어떤 그 상태로 보여서 그랬는데 그 얘기 듣고 보니까 조금, 네. 헬쑥해지신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저희 문장의 소리 오랜만에 방문해 주셨는데 그동안 혹시 간혹 청취를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오실 때 스튜디오 오실 때 헤매진 않으셨나요? 저 한 3번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랜만에 오는 거지만 좀 기억이 가물가물이라도 나서 어렵게 오진 않았고요. 네. 이런 얘기 외람되지만 제가 그동안 잘 듣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뭐 너무 가까운 사람들이 좀 이렇게 뭐랄까요? 교양 있는 목소리로 이런 공식 활동을 하는 거를 제가 다 쑥스러워서 잘 좀 못 듣겠는 것도 있고 핑계겠지만 그렇습니다. 네, 제가 참 교양이 요즘 많이 생겼습니다. 네. 그럼 유계영 시인님의 엔잡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하는데요. 엔잡을 하고 계신 그 직업에 대해서 조금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아, 네, 저는 뭐 대학이나 뭐 다른 곳에서도 시창작 수업을 하고 있지만 제일 좀 규칙적으로 오랫동안 하고 있는 일은 예술고등학교에서 시 선생님으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예술고등학교가 약간의 특수성이 있긴 합니다. 네. 그런데 꾸준하게 그렇게 창작 강의를 해오셨는데, 고등학생들의 창작 강의는 대학에서도 하시니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생각보다 조금 많이 다른데요. 뭐 배우는 게 다르다기보다는 제 마음가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일단 그 시에 완전히 몰입하고 있는 친구들은 일단 아니고 네. 성장하느라 바쁜 아이들이고 나름 다른 일들이 훨씬 더 치열한 시기잖아요. 그래서 뭐가 시에 씌인 상태가 아니란 말이죠. 그런 상태의 친구들이기 때문에 제가 억지로 뭔가 제 수준에 제 만족 안에 이르는 뭐 그런 정도를 바라면 안 되고 그냥 이들이 문학에 지치지 않도록 좀 시가 재미있고 편안하게 쓸 수도 있다는 마음가짐을 주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친구들이 그 고등학교 3년 내내 이제 시 수업을 하다 보면 뭐 주로 문해창작학과에 진학하니까요. 진학하고 나서 막 이미 다 아는 것인 양 굉장히 좀 재미없어하고 오히려 더 약간 염증을 내기도 하는 경우들이 저는 많이 봤어요. 네, 그래서 그럴 수 그게 있죠.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시가 뭐 그렇게 학문으로서 파고들 수 있는 것이지만 그 전에 좀 태도를 조금 더 재미있게 가지고 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게 저한테는 여겨집니다. 네. 미리 지쳐 있거나 약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근데 사실 저는 이 질문 자체에도 되게 재밌었는데 선생님인 유계영 시인님 생각하다가 학창 시절은 어땠을까? 왠지 유계영 시인님 학창 시절 좀 장난꾸러기였을 것 같기도 하고 어떠셨나요, 고등학교 때? 저는 장난꾸러기가 맞았습니다. 맞았고 제가 지금 여기에서 문학 이야기를 한다는 것을 저희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알면 되게 기가 막혀 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벌써 웃기네요. 제가 자주 하던 장난은 칠판에다가 뭐 27번 이영주 교무실로 이런 거 쓰고 친구가 교무실 갔다가 돌아오면서 저를 노려보면서 야 유계영! 하면 낄낄낄 웃는 그런 장난을 많이 쳤고 그때부터 시를 되게 열심히 썼었어요. 저는 일반고등학교에 다녔지만 네. 뭔가 진로를 좀 일찌감치 스스로 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몰래 시집 읽고 몰래 시 쓰다가 걸리는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네. 그럴 수는 있을 것 같네요. 일반 고등학교는 사실 쓸데없는 행동을 그렇죠.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근데 뭔가 그 장난꾸러기 꼭 한 명씩은 있지 않나 싶고. 네, 너무 귀여운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유계영 시인의 엔잡러로서의 하루 일과를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시인님의 생생한 하루 루틴 시간표대로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9시쯤 일어납니다. 생각보다 늦게? 네. 9시쯤 일어나고 저는 일어나자마자 눈곱만 떼고 산책을 나갑니다. 강아지들이랑? 네, 출근을 하면은 일단 집에 혼자 있는 시간들이 아무래도 있기 때문에 좀 에너지를 빼주고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근데 2마리인데 따로따로 시켜야 되기 때문에 2번 나가고요. 그럼 2시간 정도 9시에 일어나서 거의 바로 나가서 한 11시 반쯤 돌아옵니다. 그리고 아침 먹고 씻고 이제 학교에 출근하는 시간은 1시? 이런 창작 수업은 오후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네. 1시 50분부터 수업이 시작인데 1시에 나가서 종료하고 집에 오면 8시 반 이 정도가 되고요. 8시 반에 집에 와서 뭐 조금 정리하고 사부작 하면 이미 뭐 잘 시간에 임박해 있긴 한데 뭐 마감이 있거나 뭐 다른 해야 할 일들이 있을 때에는 네. 조금 새벽까지 혼자서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저녁은 못 드시겠네요? 저녁은 학교에서 학교에서. 먹습니다. 급식을 먹을 때도 있고. 네. 근데 이게 시간이 어쨌든 오후부터 저녁 8시 이후까지니까 약간 직장인 루틴은 아니네요. 네네, 좀 다르죠. 네. 네. 어떻게 보면 되게 알찬 하루를 보내고 계신 것 같은데, 저희 엔잡러의 수다 공통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렇게 다채로운 하루 중에 시인님께서 일의 기쁨을 누리는 순간은 언제일지 궁금합니다. 이 질문은 정말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한테 그 고등학교에 제가 7년 정도 지금 다니고 있는데, 너무 많아서 어떤 것을 얘기해야 할까 생각하다가 아무래도 그들이 가진 순정한 마음에 제가 빚을 많이 지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가령 되게 소중하고 아주 작은 것들을 가지고 와서 선물이라고 내밀 때가 있는데 뭐 학교에 상수리 나무가 많아요. 그래서 상수리 떨어진 것 중에 되게 잘생긴 상수리 같은 거 하나 주워서 책상 위에 올려놓거나 아니면 뭐 단풍 낙엽이나 벚꽃잎 같은 걸로 네. 코팅해서 책갈피 아직도 네, 그런 걸 해요? 그렇죠. 시 쓰는 애기들은 뭔가 마음이 뽀송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주기도 하고 네. 제가 정말 감동받았던 것은 제가 워낙에 동물을 좋아하니까 그 친구들이 가끔씩 산책을 하다가 마주친 그 야생동물들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줄 때가 있어요. 네. 뭐 한 번은 딱따구리를 만났다고? 그 딱따구리를 만난 행운을 저에게 주고 싶다고? 귀여워. 저에게 전송해주거나 며칠 전에는 수달 사진도 받았어요. 어디서 수달은 왔는지 쉽지 않은데. 수달을 찍어서 그거를 줄 때도 있고 또 뭐 시가 좋아졌어요. 뭐 선생님 덕분에 시가 좋아졌어요. 이런 얘기를 들을 때는 거짓말인가 싶기도 하지만 그래도 정말 제 마음이 환해지는 그런 말들을 들을 때 이게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참 감사한 지점이구나 하고 네.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너무나 순수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그 코팅 그거는 제가 하던 건데 아직도 문학하는 아이들이 하고 있다니 너무 반갑기도 하고 놀랍기도 합니다만 그런 것들이 되게 기쁨이 되지만 또 선생님으로서의 어려움 이런 것들이 또 고등학교니까 있을 것 같아요. 네. 가지수로만 따지면 기쁨보다 되게 어려움이 훨씬 가지수는 많은 것 같고요. 그렇겠죠. 네. 뭐 기쁨이 훨씬 더 저에게 강렬하기 때문에 계속 하는 것이겠지만 어려움 같은 경우에는 시가 참 그 성적 평가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진짜. 그 그러네요. 이영주 DJ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네. 뭔가 그런 점수화 한다는 것이 좀 까다롭잖아요. 네네. 그리고 저의 평가 기준이라는 것이 절대값이 된다는 것에 대한 불안도 저 스스로 있고 맞아요. 내가 제대로 보고 있는 것이 맞나? 내가 못 읽은 것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불안 같은 것들 때문에 참 힘든데 네. 또 안타깝지만 다른 과목들이랑 성적 처리하는 방식이 똑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정원이 40명 정도라면 시 1등부터 40등까지가 정해지는 거죠. 쭉. 등수 매기는 것 좀 진짜 쉽지 그렇죠. 않네요. 그래서 그런 줄 세우기 안으로 시를 이렇게 포함시켜야 된다는 게 저한테는 가장 어려운 지점이기도 하고 네. 뭐 다른 게 있다면 제가 느끼는 어떤 아름다운 시 그리고 좋은 시 이 기준이
너무 큰 영향력을 갖는 것에 대한 두려움 네. 같은 게 있죠. 네. 어쨌든 그들도 저의 기준을 뭐 흡수한 다음 깨고 나갈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게 잘 안 되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너무 닮아버리는 친구들도 있는데 네. 그럴 때는 어떻게 거리를 두는 것이 맞는지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확실히 또 아무래도 또 입시랑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부담이 되실 것 같아요. 그렇게 뭐 이런저런 고민들이 많고 업무가 힘들었던 하루에 시인님만의 또 해소법 같은 게 있으실까요? 네, 저는 뭐 고등학교는 워낙에 늦게 끝나니까 끝나고 와서 뭔가 다른 활동을 할 시간이 충분치는 않는데 네. 일단 수업을 하고 나서는 꼭 되게 많이 걸어요. 많이 산책을. 걸으면서 네, 산책이 뭐 동물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저는 거기서도 되게 많이 충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말을 되게 많이 하고 돌아온 날에는 언어 자체가 되게 버겁잖아요. 그러니까 타인의 말을 듣는 것, 텔레비전을 보는 것 이런 네. 것도 되게 싫거든요. 네. 언어 활동이 되게 싫거든요. 맞아. 책도 못 읽고. 그래서 이 말을 이렇게 날리려고 자연의 소리 속으로 좀 들어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산을 꼭 가고 산에 가서 새소리나 뭐 아니면 뭐 개 짖는 소리 아니면 나뭇잎 바스락대는 소리 이런 제가 의미로 특별히 해석하지 않아도 충분한 그 침묵 같은 소음 속으로 좀 들어가서 걸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작가님께서 시인한테는 시쓰기가 또 다른 해소가 될까요? 이런 질문이 가로에 있는데 이건 진짜 아닙니다. 저도 아니요, 전혀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건 일이잖아요. 네. 또 이제 저희가 엔잡러에 모시는 작가님들께 여쭤보는 게 있는데요. 일할 때 꼭 필요한 아이템 같은 게 있으신지 궁금한데요. 출근길 커피라든지 아니면 작업할 때 듣는 플레이리스트 혹은 사무용품 이런 것들이 있으실지 뭐 이런 얘기가 좀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좀 송구하지만 저는 별로 그렇게 좀 까다롭게 구는 것에 대한 경계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지 내가 만족스럽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 좀 싫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볼펜, 뭐 이런 상황, 뭐 이런 데스크, 뭐 이런 게 있어야 한다는 조건 자체를 좀 없애려고도 많이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커피도 뭐 있으면 마시고 없으면 안 마시고 좀 이렇게 생각하는 편인데 네. 근데 유일하게 제가 좀 고집하는 하나가 있다면 저는 이게 친구들 시를 볼 때나 뭐 가령 발표문을 볼 때나 할 때 항상 지류로 봐요. 종이로? 네, 항상 종이로 봐서 그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그 화면을 쏴서 하는 방식이나 그러니까 종이가 아까우니까 자원 낭비니까 웬만하면 자기 뭐 개인 전자기기 같은 것을 통해서 뭐 시를 뭐 하평한다든지 뭐 그런 방식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면 뭔가 읽은 것 같지가 않아서 뭔가 이렇게 시를 읽고 이런저런 얘기를 해줘야지 하고 생각할 때 혼자 중얼거리듯이 거기다 막 이렇게 두서없이 막 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루틴이 없으면 좀 충분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꼭 지류 종이로 봐야 합니다. 네. 그게 마치 종이책을 꼭 읽어야만 되는 거하고 비슷한 게 옛날 아닐까. 사람이라서. 근데 또 거기에 뭐 쓰는 어떤 자기 손의 감각도 중요하기도 하고. 근데 이런 얘기 하면은 주변에서 그거 손으로 쓰는 기능도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해서 그렇죠. 뭔가 그게 어떤 건지 좀 느낌이 저도 있는데 네. 알 것 같습니다. 근데 글을 쓰는 데 있어서 또 작가님께 창작에 도움이 되는 아이템이 있을까요? 뭐 이것도 마찬가지이긴 했는데 그래도 제가 그 성실히 질문을 해주셨는데 계속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기가 되게 죄송스러워서 뭐라도 하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진짜 열심히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글 쓸 때는 꼭 필요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발받침대가 꼭 있어야 돼요. 제가 좀 단신이다 보니까 키가 작아서 웬만한 공산품 의자와
책상에 앉으면 다리가 붕 떠 있거든요. 그게 너무 네. 불안하잖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발받침대를 좀 좋은 거를 사다 놨는데 그런데 저희 집 개가 엄청나게 물어뜯어가지고 강아지 커스터마이징이 된 저만의 발받침대 그거는 꼭 있어야 한다. 근데 사실 발받침대 키 큰 사람도 있으면 편할걸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는 사실 키랑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왜냐면 저도 있기 때문에. 저는 키가 크지도 않지만. 그래서 근데 강아지가 그걸 또 물어뜯었으니 되게 흥미로운 삶입니다. 네. 아, 네. 제 모든 애착 그 사물에는 다 이빨 자국이 이름표처럼 이빨 자국이 있습니다. 네. 그 엔잡과 창작을 병행한다는 거 사실 체력이 중요한데 산책하느라 체력 관리가 되시겠네요. 정말로 많이 늘었어요. 체력이 많이 늘었고 이제 한 2시간 정도 걷는 게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와, 역시 아침마다 이렇게 네. 그리고 또 약간 공복에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 어느 헬스장 가는 것보다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보니까 걷기가 그렇게 운동이 안 된다는 발표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 살 빼는데 그냥 도움이 안 된다 이런 거 아닌가? 뭐 걷기를 운동 수준으로 하려면 하루에 3만 보를 걸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럼 거의 하루 종일 걸어야 돼요. 그러네요. 3만 보면. 네. 만 보 걷는데 시간이 꽤 걸리는데. 그렇죠. 예. 그럼 또 어떻게 되는 거죠? 따로 또 하시는 게 있나요? 저는 운동은 평생 안 하고 살았는데 그냥 운동에 대해서는 항상 언젠가는 내가 해야 될 일이라는 생각 정도를 하고 있고 건강관리라고 생각하면 그냥 잠을 좀 잘 자는 것 같습니다. 전 불면증이 30대 이후로는 전혀 없는데 그 전에는 좀 속이 시끄러워서 심했다가 지금 완전 극복했는데 네. 잠을 좀 잘 자고요. 뭔가 밤 새워서 뭐 하는 거 이런 거 잘 하지 않습니다. 네. 잠이 매우 중요하죠. 네. 사실 운동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어떤 기사를 보니까 내가 운동을 하고 있다. 앞으로 할 것이다. 이 생각만으로도 좀 도움이 된대요. 아, 정말요? 네. 그래서 근육을 만들 때 내 근육은 200% 만들어지고 있다. 계속 자기 암시를 하면은 근육이 더 빨리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헬스장에서 이런저런 뭐 PT를 할 때도 생각만으로도 이미 나는 지금 3kg가 빠졌다. 이런 생각을 하면 속도가 빨라진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저는 근데 전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부터 같이 하죠. 그럴까요? 내가 숨 쉬는 것은 3kg가 빠지고 있다. 워크라이팅 밸런스 작가로서의 워라밸 저희가 여쭈어 보는데요. 작품을 쓰는 시간 따로 두고 작업을 하시나요? 저는 뭐 이렇게 시를 뭐 청탁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지만 다작하는 편은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사실은 좀 부끄럽고 게으른 고백이긴 한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청탁이 없으면 안 썼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좀 그래도 스스로 좀 써보려고 하는 게 3주에 한 편 정도는 규칙적으로 쓰고 네. 보통 일하는 날에는 시간이 그렇게 충분히 나지 않아서 네. 워낙 생활에도 자질구레한 처리해야 될 일들이 많잖아요. 네네. 그런 걸 하느라 뭐 시를 써야지 작심하는 일이 많지는 않은데 메모는 늘 꾸준히 하고 3주에 한 번씩 이제 금요일, 토요일 뭐 이런 좀 일이 없는 날, 네. 좀 연속적으로 할 수 있는 날을 정해가지고 저희 집은 거실이 서재인데 네. 그래서 모두 잠을 자러 침실로 들어가고 저 네. 혼자 우두커니 앉아서 늦게까지 씁니다. 네. 그럴 때 자던 아이들이 나오진 않나요? 뭐 강아지들이? 가끔 제가 좋아서 나와서 곁에서 자는 녀석도 있는데 요즘은 날씨가 되게 춥잖아요. 네. 그래서 그 카본 매트 그 매트 안에서 안 나오고 그래. 네, 그 위에만 있더라고요. 네. 이런 것들이 독자분들한테 너무 재미있는 그런 이야기가 될 것 같긴 한데 이제 문학에 대한 이야기로 조금 더 들어가 볼까 합니다. 저희가 사전에 작가님께서 아끼는 문장을 낭독해 주시길 부탁을 드렸었는데요. 작가님께 영향을 끼친 다른 분의 문학 작품도 좋고 직접 쓰신 작품 중에서 낭독해 주셔도 좋은데요. 어떤 문장을 읽어주실 건가요?
네, 저는 제가 가장 최근에 쓴, 그래서 12월호에 발표된 네,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라는 시를 읽고 싶습니다. 네, 유계영 시인님의 목소리로 낭독을 들어보겠습니다.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너에게만 말하려고 했어. 슬픔은 목구멍 안쪽에서 열점을 기다리는 쇳물이 아니지. 비밀은 한밤중 창문으로 날아와 고요를 톡 깨고 가는 자갈 한 톨도 아니란 거. 나를 어릴 때 엄마는 묻고 또 물었겠지. 배고프니? 아니. 잠이 오니? 아니. 아프니? 아니. 멀리서 보글보글 다가오는 울음을 끌어안는 방식으로, 기어코 터뜨리는 방식으로 처음 배운 말, 얇고 투명한 발음. 아니. 너에게만 말하고 싶었어. 대열에서 빠져나와 반대로 걸을 때 감미로운 바람이 분다는 거. 한 사람의 뒤통수가 줄사탕처럼 늘어나 정면으로 불어오면, 아니, 나는 상쾌해져. 귀여운 고양이 아니에게 선물하려고 했어. 푸른빛 방울 목걸이를. 하지만 어떤 세련된 액세서리 숍에서도 마음에 드는 걸 못 찾았어. 방울 안쪽에 구슬을 빼주실 순 없나요? 우리 아니가 깜짝깜짝 놀랄 텐데요. 점원이 고개를 저을 때마다 방울 소리. 방울 속에서 구슬이 부딪히는 소리. 인걸 속에는 불씨가, 목구멍 속에는 목젖이. 자연이라면. 슬픔에 대한 시는 자연에서 빠져나와 반대로 걷기 아니냐고. 슬픔은 목구멍 안쪽에서 열점을 기다리는 관악기가 아니라고. 꼭 너에게만 말하려고 했어. 귀여운 내 고양이 아니. 침대 밑, 서랍 뒤, 어둠에 고개를 집어넣으면 고요히 흔들리는 동공. 너는 구하지. 이야기가 있으면 좀 빌립시다. 그런데 속에 있는 목소리는 빼주실 수 있나요? 집사람이 깜짝깜짝 잘 놀라요. 눈으로 고하고 있다는 거. 비밀은 촛불이 아니지. 전멸의 꽁무니에서 풀려나오는 한오라기 연기 같은, 말없이 벌어진 입을 꿰매는 거 아니냐고. 네, 잘 들었습니다. 시 한 편을 낭독을 해주셨는데 이 시를 읽어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이거는 좀 파격적인 고백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두둥. 이게 엔잡러의 수다에 읽기 좋다고 생각한 이유는 네. 제가 어느 날 이제 밤늦게 해야 될 일이 굉장히 산적해 있는 바쁜 일정 속에서 네. 다음날 수업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너무 싫더라고요. 뭐가요? 그냥 가끔씩은 그 말에 뭐랄까요? 그 심중을 파악하는 게 되게 에너지가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친구들이 쓴 시 읽는 게 굉장히 힘든 날이 있어요. 네, 그렇죠. 에너지가 바닥나가지고.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멍하니 앉아있다가 근데 이거 빨리 해야 잘 수 있는데 그런 걸 다 까먹고 한 달 전에 쓴 시를 고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수 있죠. 할 일도 엄청 많은데 다 아무것도 안 하고 갑자기 이 시를 꺼내가지고 정말 뼈대만 있는 시였는데 고치다가
날이 밝았어요. 오. 제가 밤을 잘 안 샌다고 말씀드렸는데 저절로 날이 밝아와가지고 시를 다 고치고 나니까 아침 7, 8시가 됐더라고고 근데 출근해야 돼. 예. 산책하고? 네, 그래서 안 되겠다. 난 학교에 못 간다. 아, 그래서 뒤늦게 휴강 공지를 부랴부랴 남기고 네. 그 다음 주에 친구들한테 고백을 하면서 미안했다. 네. 내가 시인이지 않냐. 한 번만 봐달라. 내가 자주 그러는 것도 아니고 처음이다. 얘기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얘기했는데 쉬는 시간에 어떤 친구가 와서 선생님 그래서 완성은 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되게 고맙잖아요. 네. 그래서 웃으면서 보여줄까? 이랬는데 네네 막 그랬는데 안 돼 이러면서 왔거든요. 뭐야?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읽어봤습니다. 네. 그 친구 너무 궁금해 할 것 같은데 문장의 소리 듣도록 해라고 네, 그러려고요. 전달해서 청취율을 높입시다. 근데 유계영 시인님 그럴 때도 있구나. 제가 아는 유계영 시인님 그런 뭐 어떤 거가 없을 것 같았는데 너무나 멋있습니다. 아닙니다. 저도 처음이었어요. 이렇게. 그렇죠. 약간 수업을 펑크 낸 적은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전 너무 진짜 멋있게 느껴집니다. 시인님이 되게 성실하고 꼼꼼하고 섬세하고 이러신 분으로 저는 느껴지는데 평소에 책도 되게 많이 읽으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독서 생활을 어떻게 하시는지 좀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좋은 책들을 거의 쑥스럽지만 SNS를 통해서 아니 어떤 책에 어떤 독서욕을 자극하는 뭐 친구들이 뭘 읽고 너무 좋았다고 캡처해서 올린 문장이나 뭐 아니면 제가 팔로우하고 있는 출판사들의 책 소개 같은 것들을 보고 사는 편이고 그 실물 서점에는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제가 사람 많은 곳에 대한 약간 심한 거부감이 있어서 잘 안 가는데 그렇게는 구해서 보고 제가 믿을 만한 미감을 가진 친구 몇몇이 재미있어하는 책들을 꼭 얘기해줘요. 그러면은 반드시 사서 읽는 뭐 그런 식의 독서하는 것 같습니다. 두서가 없죠. 아니 주변 사람들의 그 독서력이 굉장히 중요하네요. 그러면 그렇죠. 네. 근데 그렇게 책 많이 읽고 좋은 책 잘 골라내는 친구들 옆에 있으면 너무 사실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 이제 12월 연말이 되거든요. 혹시 겨울 연말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선물하기에 좋은 책 몇 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연말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책을 주면 좋아하기를 바랍니다. 너무 크게 웃었나? 그래도 좋아할 것입니다. 그런데 뭐 겨울이니까 아무래도 저는 만화책이 많이 땡겨서 맞아요. 만화책 그 좋죠. 귤을 밀감을 하나씩 까먹으면서 따뜻한 전기장판에 몸을 지지며 읽기 좋은 제가 무척 좋아하는 만화가인데 판판야라고 이름이 좀 독특하죠? 판판야의 개에게 홀려서 개의 집게발 개에게 홀려서 그 판판야의 작품들 중에 다 재밌지만 저는 이 책을 제일 좋아하고요. 그 중간중간에 만화가 굉장히 시적이에요. 죄송하지만 시적이고 뭔가 묘한 뭐 시적 발견이나 그런 사유들이 반드시 그런 어떤 상상력을 통해서 전개되는 그런 내용인데 한 꼭지가 끝날 때마다 그 작가가 쓴 짤막한 일기 같은 에세이가 있어요. 근데 그 글이 또 진짜 기가 막힙니다. 너무너무 매혹적이고 저는 거의 시라고 생각하면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 제가 되게 재미있게 읽었던 책인데 이장욱 선생님의 영혼의 물질적인 밤이라는 문지 에크리 책이 뭔가 주변에 글쓰기 중인 친구들에게 선물하기에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소설이나 시나 어떤 미학에 관한 어떤 창작자로서의 어떤 고유하고 또 분명한 사유가 전 도움이 되게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시집을 한 권 골라야 할 것 같아서 제가 첫 시집 중에 요즘에 뭘 재미있게 읽었는고 생각해 봤는데 저는 손유미 시인의 탕의 영혼들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이유는 우리가 영혼이라고 부르는 그 알 수 없는 불림 문자의 그것이 참 요즘 시에 여러 가지 코드로 혹은 이미지로 많이 표현이 되곤 하는데 네. 저는 이 손유미 시인이 드러내는 이 영혼의 방식에 크게 매력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자주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본인만의 고유한 그 언어를 가지고 있는 느낌도 참 좋았고 네. 첫 시집 특유의 그런 매력이 충분한 시집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골고루 장르별로 추천을 해주셨는데요. 시인님께서도 여러 권의 시집을 출간하셨지만 엔솔로지나 또 산문과 관련된 여러 작업을 해오셨는데 시와 산문 작업이 어떻게 다르고 또 비슷할지 궁금한데요. 어떤 즐거움 혹은 어떤 어려움 이런 게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뭐 시를 쓰고 있을 때는 시 쓰기가 역시 제일 재밌어 이렇게 생각하고 한동안 또 산문에 매여 있으면 역시 산문이 내 속을 들여다보기엔 제격이지 막 이러면서 좀 이렇게 엉뚱한 생각을 하곤 하는데 다른 어디에서 제가 이 비슷한 질문을 받아서 한번 딱 생각해 본 적이 있었어요. 네. 그때 뭐 이렇게 정리했던 것 같은데 시는 나의 경험을 자유롭게 뛰어넘는 데에 재미가 있고 산문은 나의 경험의 주변부를 집요하게 서성이면서 그 경험의 의미를 깨닫는 데 재미가 있다. 그렇구나 하고 나는 그렇구나 하고 생각했던 적이 있는 것 같네요. 네. 유계영 시인님 시도 너무 좋지만 산문 진짜 끝내주거든요. 네. 네. 근데 어쨌든 안 읽어보신 청취자분들은 집요하게 서성이는 유계영 시인의 그 경험과 의미, 가치를 발견해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도 시만 읽어보신 분들도 산문집도 같이 보시면 또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유계영 시인이 그렇다면 요즘에 작업하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점 이런 것들도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2010년에 처음 너는 이제 시인이야 하고 불리기 시작했지만 시인이라는 자의식을 가지게 된 지는 정말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왜 그렇게 어려웠는지를 생각해 보면 뭔가 내가 시를 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는 것에 있어서도 네. 어떤 시가 중심이 되어서 움직이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런 게 좀 무서웠어요. 그래서 나는 그냥 속인이지, 속인처럼 살고 청탁 있을 때 시 쓰는 거지 이렇게 뭔가 좀 뻔뻔하게 모른 채 하면서 살다가 네. 근래에는 좀 그게 받아들여졌어요. 네. 그래서 내가 쓰는 것과 사는 것이 일치되면 좋겠다. 그리고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게 요즘 저의 화두랄까. 그렇습니다. 네. 사실 갑자기 얘기를 하자면 저는 요즘에 시를 안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를 안 쓰니까 찾아오는 좀 좋은 고요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시와 삶이 좀 밀착되어 있을 때는 좀 더 시끄러웠던 것 같고 약간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시인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게 어떤 꼭 완전히 동일하지 않더라도 약간 지평이 넓어지는 이런 느낌으로 가고 계신 것 같아서 좀 부럽기도 하네요. 네. 이게 지금 갑자기 든 생각이어가지고 제가 좀 정리가 안 되긴 했지만 또 오늘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저도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 다음 작품이 또 기대되기도 합니다. 시인님. 앞으로 출간 계획이 있으면 조금 공개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책은 왜요? 안 내려고요. 왜지? 이게 농담이고요. 네. 뭔가 출간 계획을 좀 급하게 잡혀 있는 것은 없고 네. 그냥 시집을 그동안 너무 숨가쁘게 낸 것에 대해서 그 업보를 치르고 있기 때문에 네. 좀 천천히 숨고르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뭐 한 절반 정도의 원고가 있는데 제가 네. 마지막 시집이 한 2년 반, 3년 정도 됐거든요. 네네. 그래서 생각도 요만- 오래됐네요. 네, 요만큼의 시간 정도가 더 있으면 시집 한 권은 나오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뭐 열심히 생활하면서 차곡차곡 쌓겠습니다. 네. 사실 시인이 4, 5년에 한 권 내는 게 좀 루틴에는 맞는데, 그죠? 네, 네, 그쵸. 그렇습니다. 네, 정말 끝으로 엔잡러의 공통 질문을 드릴까 하는데요. 나에게 나의 엔잡이란 땡땡이다. 정의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나에게 나의 엔잡이란 시 쓰고 시 살기다. 네. 설명도 해주셔야죠. 아, 너무 진지했어요. 그래서 아니, 저는 그 답변은 너무 좋았는데 그 전에 이게 너무 웃겼어요. 아니 제가 재치에 있어서 네. 좀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정면 돌파를 하자 진지하게 생각해봤고 네. 그냥 뭐 직업이라는 것이 내가 내 삶에 있어서 그렇게 특별히 분별되는 무엇이라는 생각은 이제 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시 쓰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시를 살고 있는 어떤 시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네. 매우 설득력 있고 공감되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오늘 문장의 소리 엔잡러의 수다에 참여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소감을 혹은 또 못하신 말씀 있다면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 이영주 시인의 팬입니다, 여러분. 제가 부탁드렸어요. 네. 아니, 그런 청탁은 받은 적이 없고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영주 시인님이 어디서 낭독회를 할 때마다 오셨어요.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저 목소리는 어디 송출해야 되는 목소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언젠가 문장의 소리에 언니가 DJ를 하게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근데 이렇게 제가 이영주 DJ님이 계실 때 와서 초대돼서 얘기를 나누고 가게 되어서 참 기뻤고 네, 감사합니다. 네. 기쁜 연말들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를 또 훈훈하게 해주시니까 정말 따뜻합니다. 네, 문장의 소리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함께 해주신 유계영 시인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연출 김봉, 구성 작가 권혜영, 최지은, 저는 DJ 이영주였습니다. 우리 그럼 수요일에 또 만나요. 우리만의 문장의 소리로.